우리의 삶은 건축과 공간 디자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근사하게 디자인된 건축물과 공간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계된 건축물과 공간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을 위한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공간 디자인을 만나본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그것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서 있는 건축물은 하나의 훌륭한 조각 작품으로서 커다란 에너지를 발산해내고 사람은 그 안에서 평화로움과 경건함을 느끼게 된다. 제주의 속살을 감싸고 있는 368개의 오름. 그것을 꼭 빼닮아 제주의 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이 한라산 능선과 자연스럽게 맞닿는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 건축물은 오름과 오름이 이어지듯 부드럽게 너울거리고 용암이 솟아 흘러내린 듯 수평으로 퍼져나간다. 마치 작은 언덕에 기대어 땅에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지닌 이 건축물을 사람들은 제주의 369번째 오름이라고 부른다. 예술품을 담은 아트센터일까? 아니면 박물관일까? 자연을 닮은 이 건축물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굴지의 IT 기업이 그 주인이다. 이 건축물은 획일적인 기업 사옥들의 아쉬움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담고 만들어졌다. 이곳의 가치는 수직적인 업무 공간을 탈피한 소통과 개방의 문화, 그리고 제주 이전의 철학을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있다.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이 건축물의 컨셉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일하는 공간인 사무실, 탁구대와 놀거리를 갖춘 게임룸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마저 모두 안팎으로 투명하게 설치돼 오며 가며 서로가 얼굴을 보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내부는 버섯처럼 생긴 중앙 기둥을 중심으로 공면이 펼쳐지는데 그 공면이 나눔과 퍼짐, 모음을 거듭하면서 숨은 공간, 들어간 공간, 뚫린 공간 등 다채로운 공간이 생겨났다. 공간들은 서로 분리되고 때로는 이어지면서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낸다. 다음의 미션은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기업입니다. 그 미션이 이 건물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은 만나고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만나는 그런 공간들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딱딱하지 않고 변화가 있는 건물이고요. 그걸 통해서 즐거운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다음의 미션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건물입니다. 외관이 제주의 오름을 연상시킨다면 실내는 제주의 깊고 넓은 화산 동굴을 연상시킨다. 제주에만 있는 붉은 화산 송이석 색깔로 제작된 노출 콘크리트 덕분인데 마치 미지의 동굴 속에 와 있는 듯 분위기를 차분하게 주도한다. 어디에도 특별한 치장이 없는 이 건축물은 넓고 높은 공간감이 시원시원한 게 특징이다. 이것은 기둥 없이 건물이 스스로 지탱할 수 있게 벽 안에 철선을 빽빽하게 심어 넣은 포스트 텐션 기법을 사용했기에 가능했다. 이 포스트 텐션 공법을 사용을 하여서 기둥을 없앰으로 인해서 외부와 단절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 제주의 자연과 특히 어우러지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층별로 천장의 높이는 3.5m 이상으로 높은 천고 덕분에 사무공간 전체가 탁 트인 인상을 준다. 넓고 높은 공간감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요소다. 커튼홀 구조는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느끼고 자연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무공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딱딱한 느낌이 많잖아요. 네모로 구성돼서 굉장히 다 정형화된 그런 공간인데 지금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특이한 건물 생김새에 이제 고가 높다든지 아니면은 좀 창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어디를 둘러봐도 좀 시야가 많이 확보된다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창밖을 내다봤을 때 이제 교통체증이 아니라 그냥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업무를 하면서도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물의 이름은 스페이스.1. 스페이스란 말의 뜻에는 우주, 공간 외에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란 뜻이 들어있다. 그 뜻처럼 이곳에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공간은 다채로운 컨셉을 갖춘 테마 회의실이다. 아이디어와의 한판 승부를 벌이라는 의미의 사각의 링 회의실. 모는 종이를 형상화해 엑셀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외부로 나오지 말라는 의미로 감옥을 형상화한 회의실 등 재미있는 테마로 꾸며진 각각의 회의실은 직원들의 창의력 향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작소다. 아이디어 룸 또한 이곳이 자랑하는 공간 중 하나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네 의자에 앉아 흔들거리며 창의적인 발상과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직원들은 밀폐돼 있지 않은 이 공간에서 외부를 바라보며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워낙 넓은 공간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이곳을 제대로 탐험하는 방법으로 스페이스.1은 사이니지 시스템을 생각해냈다. 각각의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희적인 코드를 넣어 공간의 기능을 표현한 것이다. 당구나 오락을 즐기는 공간은 새총으로, 체력 단련실은 줄넘기, 세탁실은 인형 옷 등으로 아기자기하게 표현해 별다른 설명 없이도 공간의 기능을 유머러스하게 알려준다. 넓은 공간은 두꺼운 실로, 계단처럼 작은 공간은 가는 실로 묶어 공간마다 굵기도 다르게 처리했다. 이러한 사이니지 시스템은 비단 공간의 기능만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이 시스템에도 기업의 철학이 녹아져 있다. 사이니지 시스템은 다음의 추구하는 가치인 커뮤니케이션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점으로 표시되는 아크릴은 구성원을 의미하고요. 그 구성원과 구성원을 잇는 틀실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나아가서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을 하다 지치면 언제라도 찾아가 동료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고 자연이 주는 따스한 햇살을 오롯이 느끼며 독서를 하거나 때론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업무를 위한 공간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 창의적인 발상과 아이디어는 바로 이러한 공간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닐까? 공간은 외부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외부 환경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때 공간은 더욱 빛을 발하는 법이다. 여기 제주 고내리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과 꼭 닮은 집이 있다. 제주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이 제주스러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독채형 렌탈 하우스다. 이곳은 원래 전형적인 제주 구옥의 모습을 지니고 있던 농가였다. 제주 구옥은 부모가 묵는 안채, 자녀가 묵는 바깥채, 그리고 창고나 외양간으로 사용하는 곡간, 이렇게 세 채가 한 조를 이루어 앞마당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전형적인 이 제주 구옥에서 200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거쳐 7대가 머물러 왔었다. 주인이 모두 집을 떠나고 10여 년간 마을에서 방치되었던 고택을 발견한 사람은 이창길 대표다. 그는 평소 보기 힘든 이 전형적인 제주 구옥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진입로 자체가 조그만 올레길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집 자체가 이미 낡아서 많이 그렇긴 했지만 집 모양 자체가 살아 있고, 옛날 제주도 그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형태의 집이라서 사실은 되게 기뻤어요. 기본적으로 세 채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터에 맞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다시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제주도의 기운을 받으면서 아주 멋진 집으로 탄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년 넘게 이 터를 지켜온 제주 구옥은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은 바뀌고 지켜내야 할 것은 지켜지면서 새로운 독채형 렌탈 하우스로 개조되었다. 생명력을 잃었던 건물이 200년을 이어갈 또 다른 생명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이창길 대표가 구옥을 개조하며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터가 갖고 있던 공간감이었다. 안전의 문제로 건물 한 채가 불가피하게 새롭게 신축됐지만 같은 자리에 같은 넓이를 고집하여 옛 가옥의 배치를 그대로 살려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람들이 와서 느끼는 것들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들이 다들 편안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욕심이 났죠. 더 크게, 더 멋있게 라고 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비례감, 동선, 공간감이 모두 깨질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켰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는 기존 구옥의 출입구와 같은 위치에 열린 입구를 두었다. 언뜻 보기엔 없어도 되는 공간으로 여겨지겠지만 옛사람들이 이 공간에 출입구를 낸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란 생각에서다. 그들은 이 출입구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안채인 어멍댁으로 들어가는 동선을 취했을 것이다. 나머지 건물 두 채는 구옥을 감싸던 현무암을 그대로 사용해 개조했고, 세련된 신축동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고내리 시골 마을의 여느 주택과 비슷한 모습으로 외관을 꾸몄다. 외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것이다. 고내리 분들이 이렇게 이런 그분들만의 영역에 새로운 것이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클라이언트 분이 이 구옥을 살려서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그 낯선 것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 중심을 많이 둬서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을 배려하는 공간인 이곳 렌탈하우스의 컨셉은 건물 곳곳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공간 중 한 곳이 바로 야외 수영장과 맞닿아 있는 주방인데, 주방과 야외 수영장의 동선을 하나로 연결시킨 것이다. 저희가 동선을 짤 때 수영장 있고 그 바로 앞에 저희 주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요리를 하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함께 보면서 요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집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데 있다. 곳곳에 설치된 큰 창은 풍경뿐 아니라 건너편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기에도 좋은 장치가 되어준다. 복중 구조로 되어 있는 신축동 2층에는 널찍한 테라스를 마련해 고내리의 풍경을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게 했다. 단층으로 느끼는 어떤 제주의 그런 자연들도 있지만 어디 좀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 때 그 내려다 보이는 그 고내리 풍경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초기 계획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위로 사다리가 가는 그런 계획안도 있었고 복층 구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다리가 가는 건 너무 이제 그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 이제 일단은 단조롭게 하되 대신에 안쪽에서 중층을 두는 방법으로 해서 좀 고내리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생각을 했죠. 예. 2층 바닥에 누워보니 제주의 맑은 하늘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창으로 들어오는 강한 빛은 사람이 아닌 막힌 공간으로 내리쬐도록 설계되었다.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건축가와 가구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것이다. 가구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구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고요. 건축 디자이너 같은 경우엔 실내 공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외형적인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컨셉을 잡고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내부터 먼저 생각을 했고요. 가구를 염두하고 그 가구가 놓여질 위치 등을 좀 주안점을 뒀고요. 근데 실내가 먼저 끝난 상태에서 외부를 고민했을 경우에는 실내의 가구가 어디 들어갈 것이고 어떤 가구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모두 셀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실내를 구성하기에 더 많은 공간감이 생기겠죠. 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삶에 민첩하게 들어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간 안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맞닿는 제품이 다름 아닌 가구인 것이다. 인테리어의 끝은 가구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가구를 사용하고 어떻게 가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생활 습관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토리트 코티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걸 아예 다 뜯어 고치고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여기에 쭉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불어넣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동선을 바꿔버리면 생활 자체의 습관들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처음에 구상을 할 때도 기본적인 동선이나 기본적인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간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될 때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람은 또 장소에 따라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지내는 사람, 머무는 사람도 있고요. 그 공간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세 명의 사람을 고려해서 공간감을 이렇게 공간을 구성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년 옛 선조들이 머물렀던 공간. 새롭게 개조된 이 공간에서 지켜내고 또 바꾼 것들. 그 기준에는 모두 사람이 있었다. 세월 그리고 환경이 변해가며 사람 또한 변해가기 때문이다. 요즘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상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예를 많이 살펴볼 수 있다. 그러한 공간에는 정형화된 상업 공간이 주는 딱딱함에서 벗어난 친근함과 따뜻함이 있다. 이 상점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건물의 천장을 형성하는 벽돌이 오래된 세월로 인해 모양이 제각각이지만 디자이너는 이 벽돌들이 건물의 역사를 말해주는 재미난 요소라고 생각했다. 철거를 했을 때 천장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예전에 30년 전에 지어진 그 벽돌 건물의 그 지붕도 그대로 이 모양들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지붕을 좀 많이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천장의 벽돌은 정리되지 않은 채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되었다. 콘크리트의 거친 표면과 자유분방한 벽돌의 모양들이 주는 멋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멋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천장에 많은 조명을 설치했고, 그로 인해 공간이 더욱 커 보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보시면은 벽돌이 중간중간에 뭐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뭐 그대로 막 콘크리트, 이제 거친 콘크리트 표면이 그대로 나와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이 이제 조명을 받게 되면은 그림자가 굉장히 이쁘게 져서 굳이 그렇게 막 그 인위적으로 딱딱 잘라서 하기보다는 그런 걸 좀 많이 살리는 것도 굉장히 운치 있어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래된 주택 구조가 주는 즐거움은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택의 다락방이다. 이 공간은 구조벽으로 되어 있어 철거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창고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디자인적 요소도 가미해 주었다. 샵에서 이제 좀 자잘한 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수납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락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도 좋을 것 같아서 저기를 좀 디자인적으로도 이용을 했거든요. 좀 더 이국적인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문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거실 쪽에 메인으로 되는 격자창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좀 연결도 되고 이 공간의 통일성도 주려고 같은 격자창을 써서 마감을 했고,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늬 유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빛은 투과가 되되 안은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다락방 아래에 조그만 창문이 하나 나 있다. 이 작은 창 외에는 전면이 막혀 있어 답답한 느낌을 주었는데, 앞쪽 공간에 달린 커다란 격자창을 다락방에 그대로 옮겨와 달아주니 창고 외에도 시각적으로 트인 공간으로서 일석이조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상점의 외벽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들도록 흰색 계열을 사용했다. 무엇보다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다. 동일한 색을 사용해 외벽에 느낌을 준 이 공간은 사실 재고를 수납하는 창고다. 미닫이 문과 외벽과의 통일된 색으로 일시적으로 문을 벽처럼 느끼게 해 깔끔함과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준 것이다. 대신 상품이 전시되는 집기에는 금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옷걸이에서부터 서랍장, 손잡이, 벽에 걸린 선반까지 모두 금색에 가까운 재료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오래된 주택의 빈티지함과 어울리면서도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을 전달해준다.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이 상점에는 다른 상점과 차별화된 공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상점 내에 마련된 카페다. 상품을 구매하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쇼핑뿐 아니라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며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이 공간은 밀라노의 텐 꼬르소 꼬모가 모티브가 되어 만들어졌다. 텐 꼬르소 꼬모는
일정한 컨셉 아래 서로 다른 브랜드 제품을 선택적으로 모아 판매하는 편집 매장의 시초가 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이 밀라노의 명소가 된 이유는 따로 있다. 쇼핑뿐 아니라 갤러리와 서점, 카페와 기능을 겸하며 패션, 미술, 음악, 디자인 등 라이프 스타일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람들은 이제 한 공간에서 한 가지 기능만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에서 더 많은 가치를 향유하길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그런 수준도 많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이제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던 이제 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하면서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 같아요. 요즘 경향이.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쇼핑을 하러 와서 지루하게 이제 쇼핑만 하면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쇼핑하러 와서 여러 가지 책도 볼 수 있고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고 음악도 즐길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공간은 결국 그곳을 찾는 누군가에게 무언가의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인테리어의 끝은 가구라는 말을 앞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좁은 공간도 어떤 가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훨씬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는데 좁을수록 한 가지 기능보다는 다기능의 가구가 훨씬 효과적이고 속이 보이는 투명한 유리나 아크릴 소재, 조명 등을 활용하면 입체적으로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갖게 된다. 주방 공간이 협소하다면 공간 활용도가 높은 디귿자형 싱크대가 눈여겨볼 만한 아이디어다. 싱크대 한쪽 공간엔 드럼 세탁기를 넣고 한쪽엔 주방 기구와 수납 공간을 마련해 싱크대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수납이 가능해진다. 또한 위쪽 공간을 훨씬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좁은 공간을 가구로 활용할 때에는 가구의 치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다. 사용하는 사람, 방의 크기, 환경에 따라 가구의 치수를 고려해 활용한다면 공간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 가구 배치가 맨 마지막에 하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인테리어와 가구 배치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구 배치가 달라짐으로 해서 수납 공간도 살아나고 또 쓰임새가 달라짐으로 또 편리함이 생깁니다. 조그만 그 치수 차이로 굉장히 이 배열이나 이 가구의 배열이나 진열이라는 부분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공간이 많지 않다면 가구나 생활용품을 활용해 공간을 분할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나로 툭 터진 공간이 더 시원해 보일 거란 생각은 고정관념일 뿐이다. 때론 독립된 공간을 확실히 구분해 주는 것이 시각적으로 훨씬 깔끔해 보이기 마련이다. 오피스텔 주거 공간의 단점은 베란다가 없고 수납 공간이 적다는 것이다. 돌아다니는 물건을 정리할 공간이 없는 것 둘째치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빨래를 건조시킬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청소를 해도 여기저기 이제 보이는 물건들이 제일 눈에 거슬리고 불편했거든요. 항상 거의 매일매일 빨래를 하니까 빨래 같은 것도 널려 있고 뭔가 좀 어수선해 보이고 이게 치워도 똑같은데 뭘 그냥 저기다 두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빨래를 보며 사는 일은 예상외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 거주자의 말처럼 청소를 말끔히 해도 항상 어질러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주거 공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빨래를 건조시킬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공간은 이동식 행거와 커튼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이었다. 커튼은 빨래가 잘 마를 수 있도록 통풍이 가능한 망사형 커튼을 사용했다. 이로써 거실 한켠에 빨래를 건조시킬 공간뿐 아니라 간이형 창고로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공간이 생겨났다. 물론 수납 정리도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수납 정리에 앞서서 공간 활용을 해서 공간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공간 활용만 잘하면 5평 정도는 그냥 늘어나요.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방 하나를 침실 공간으로 꾸미고 거실 공간을 분할을 해서 베란다, 놀이 공간을 만들면 3가지, 4가지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실 공간은 하나지만 그래서 수납 정리에 앞서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우리 주변에는 평수는 넓지만 가구와 물건이 많아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바쁜 생활 환경만 탓하는 경우를 적잖이 만나볼 수 있다. 전에 한번 손님을 한번 불렀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도둑 들어왔냐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오면 다들 이제 집이라는 게 가족들이 집에 와서 편하게 쉬는 공간이 집이잖아요. 근데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누워도 편하지 않고 몸은 되게 무겁고 마음은 되게 가라앉고 그런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숨어있는 공간을 잘 찾아본다면 어수선하게 돌아다니는 물건과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가구를 제대로 배치해 죽어있던 공간을 쾌적하게 되살릴 수 있게 된다. 이 집은 다른 집에 비해 베란다가 넓었다. 따라서 이 공간을 휑하게 방치해두기보다 실용적으로 활용해 보았다. 우선 넓은 공간을 수납장과 커튼을 이용해 두 공간으로 분할해 주었다. 이로써 수납장 배치와 공간 분할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게 되었다. 두 부분으로 나뉜 공간은 한쪽에는 빨래를 건조시키는 공간으로 다른 한쪽에는 테이블을 두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사람 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구 배치를 하고 또 가족들이 시차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대가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방해를 받지 않고 공동 공간이나 또 독립 공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가정은 하루 종일 쉬는 공간이다 보니까 가족의 누구든지 다 만족스러운 공간이 되려고 하면은 뭔가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야 됩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쾌적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판교 주택단지. 한국의 비버리 힐스를 표방하며 집집마다 화려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에 오히려 흰색의 깔끔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눈길을 사로잡는 주택 하나가 있다. 건축가 이재하 소장이 설계를 맡아 1년 넘게 공들여 지어진 이곳은 건축가에 대한 건축주의 전적인 신뢰와 창조적인 감성이 바탕이 돼 만들어진 공간 디자인의 작은 실험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물론 이제 정해진 땅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땅 안에서 굉장히 마음 놓고 제가
뭐 실험했다고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이게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의미 있고 감사드리고. 주택의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출입구의 공간에서 여느 다른 집들보다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전실의 크기에 여유를 둔 것이다. 전실은 아침이 되면 천장에서 빛이 복도로 쏟아지도록 설계되었다. 그 이유는 전실이 주택에 처음 들어섰을 때 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색상과 텍스처로 변화를 준 내부 마감재들이 외관의 단조로운 색상과는 대비를 이룬다. 흰색의 벽과 회색의 벽, 검은색의 바닥, 그리고 원목의 천장까지 다양한 색상이 마감재로 사용됐지만 특유의 따뜻한 물성으로 안정감과 통일감이 느껴진다. 외부가 아주 심플한 색조고 좀 단순하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일종의 반전인데요. 이제 내부에서는 좀 더 재미있고 풍부하게,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많게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색깔도 다양하고 자재도 다양하게 썼는데 이제 그 와중에 안정감이나 통일성을 유지하는 거는 힘든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매치해 보면서 오랜 시간 이렇게 연구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공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바닥, 벽체, 그리고 천장이다. 따라서 천장은 공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가는 원목 패널을 동전 하나만 들어가는 틈 정도의 매지만 넣어 연결한 천장은 이 집에서 가장 공들여 만들어진 공간 중 하나다. 천장의 조명은 통합된 천장의 일부분으로 디자인되었다. 조각된 천장의 공간 안에 들어간 조명이 마치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과 같이 자연의 따스함을 전해준다. 100년 이상 된 고제목으로 만들어진 공중 계단은 이재하 소장의 야심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제를 받쳐주는 큰 각재를 콘크리트 벽에 고정해 마치 공중에 계단이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는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원시적인 표현법으로 건축가의 창의적인 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평면도를 보면 건물의 3분의 1 지점에 이 계단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계단은 공간을 분할하는 동시에 연속성을 부여해 독특한 구조를 선사한다. 건물 1층의 3분의 2 공간을 차지하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3분의 1 공간을 차지하는 안방을 계단이 자연스럽게 분할해준다. 건축 공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바닥, 그 연장선에 계단이 있다. 1층 바닥에서 2층 바닥으로 가는 연장선이 바로 계단인 것이다. 계단이라는 공간이 버리는 공간이 아니에요. 계단이라는 것은 이제 전이 공간이고, 사람이 피부로, 이 바닥이라는 데는 이제 특히 사람이 발바닥으로 접촉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피부를 대서 느끼는 부분이라 의미가 있고, 이제 발바닥이 이제 직접 닿죠. 그래서 제가 특별한 느낌을 선사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제라는 거는 이제
고제의 가장 큰 그 매력은 이제 세월이 오래된 그 세월이 녹아 있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제의 그 오래된 빛깔을 보면서 또 그 무늬가 이제 많이 패여 있어요. 그 무늬를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그 촉감을 느끼시고 편안함을 느끼시라고. 그래서 특별히 그 고제를 쓴 거고. 1층에서 한 가지 재미난 공간을 발견했다. 벽에 뚫린 창문을 통해 이 집의 안방을 슬쩍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창문은 안방의 바깥 창문 바로 맞은편에 만들어져 원래는 안방의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거실에서는 액자형 구조로 안방을 들여다보고 안방에서는 거실을 내다볼 수 있는 재미난 기능을 얻게 되었다. 언뜻 보면 이런 창의적인 시도들이 삶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건축주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재미를 추구한다 해서 편안함이 이제 완전히 무시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아파트에 오랜 생활 해보면은 그 고정된 게 그게 꼭 편한 건 아니라는 일단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어서 처음에는 집사람이랑 많이 좀 의견이 충돌이 됐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오히려 그런 재미적인 요소들이 운동도 되고 또 역동감도 있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함은 크게 못 느끼고 있어요. 예. 건축주가 집안에서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공간을 보여주었다. 그 공간은 바로 지하에 마련된 AV 전용 룸이다. AV 룸은 건축주 김태한 씨가 유일하게 직접 설계를 한 공간이다. 건축의 미도 중요하지만 AV 룸은 기능적인 면이 더욱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공간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음향 장비를 감싼 외벽 부분인데 자신이 직접 고른 나무 소재의 마감재와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공간 디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한다. 일단 여기는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자리니까 소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리에 필요한 공간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이 벽을 보시면은 한 5mm가량이 다 떠 있는데 이 안에 베이스 트랩이라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음이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베이스 트랩 같은 걸 여기 그냥 딱 보기 싫은 거를 딱 꺼내 놓는 거라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음이 들어가서 그거를 베이스나 이런 걸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의 간격을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베이스 트랩이라는 그런 장치들이. 예. 그래서 띄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띄운 게 약간의 메쉬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재밌게 되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AV룸 한쪽 공간에는 건축주의 개인 서재가 마련돼 있다. 건축주는 AV룸 공간을 둘로 나누어 서재를 만들 생각이었지만 건축가 이재하 소장의 의견은 달랐다. AV룸과 서재를 하나의 연결된 공간으로 만들어 유기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대신 AV룸과 서재의 경계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언제든지 공간의 연결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결론적으로 건축주는 대만족이었다. 좋은 건축물과 공간은 건축주가 자신이 믿고 맡긴 건축가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탄생하게 된다. 건축가와 건축주와의 균형 잡힌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면 단지 좋은 건축물만이 아닌 훌륭하고도 기념비적인 작품이 탄생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 집을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문가의 내 의지를 많이 전달한 다음에 그 전문가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문가의 실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그런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축가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단지 이제 거기서 내가 필요한 요소라는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되죠. 내가 이러이러한 요소는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걸 전달하고, 나머지 그거에 필요한 그 요소를 채우기 위한 디자인과 공간의 구성이, 이런 거는 건축가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좋은 집을 짓는 아주 가장 지름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